이번 시간에는 급여자료 입력을 배워볼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의 핵심은 비과세 및 비과세 요건이에요. 요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자, 123회가 설치가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123회를 설치를 했어요. 자, 요거 일단은 메뉴를 띄우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음은 사무직 근로자인 반윤상, 그쵸? 11월 기속, 12월 지급분 급여 내역이다. 아래의 자료를 이용하여 11월 기속 수당 공제 등록 및 급여자료 입력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급여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죠?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기본급, 뭐 상여금, 각종 수당이 있어요. 요건 이제 급여 명세서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프로그램으로 급여 명세서를 만들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원천징수 메뉴에 그죠? 원천징수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 볼게요. 클릭 123회.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떠요. 그 다음에 바로 날짜를 쓰기 전에 수당공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수당공제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급, 상여, 야간근로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자격수당, 보육수당, 자, 급여 항목이 있죠. 요거를 프로그램에서 맞춰줘야 돼.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게 수당공제예요. 그러면 볼게요. 자, 책 보시면서 기본급이 있죠. 그죠? 기본급 있으니까 사용 여부를 열어놓으면 돼. 사용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상여금도 있죠. 그죠? 상여금 있으니까 얘도 사용 여부를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직책 수당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걸 부로 놓으면 돼요. 메뉴를 사용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월차 수당. 자, 얘도 월차 수당도 없죠. 그러니까 사용 여부를 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식대, 그쵸? 그리고 식대 보면 뭐 비과세 이렇게 돼 있는데 자가운전도 비과세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우회를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걸 배워야 되겠죠. 자, 비과세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여기 써 있는 게 대표적인 비과세예요. 자가운전 보조금, 뭐 식대, 직무 발명 보상금, 그 다음에 보육수당, 연구 보조비, 벽지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이게 대표적인 비과세인데, 근데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에요. 요건이 필요해요. 요건. 자,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려면 본인 명의 차야 돼요. 본인 명의 차고 업무에 활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식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예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되겠죠. 반대로. 그러니까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그러면 과세. 근데 보육수당은 여기 써있듯이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그러니까 보육수당 같은 경우는 자녀가 6세 이하여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그죠? 일단은 야간 근로수당은 생산직만 받을 수 있어요. 사무직은 무조건 과세요. 그 대신, 자, 가로가 중요하죠. 자, 월정의 급여가 260만원. 이건 월정이 뭐냐면, 요번 달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자동으로 컴퓨터가 체크하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사실. 중요한 건 여기죠. 자, 직전 연도, 작년이죠. 이걸 빼먹었네요. 직전 연도.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 이하만 비과세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700이 넘으면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지 다시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지금 그쵸? 야간 근로수당도 있고 식대도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자격수당 보육수당 있는데 볼게요. 자, 식대. 당사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 식사를 제공하면 뭐라 그랬어요? 과세가 난다는 했죠. 그래서 이 식대는 과세가 돼요. 과세인 거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명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는데요. 그럼 비과세 요건이 되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겠죠. 비과세. 이렇게. 자, 자격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겠어요? 과세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비과세 항목에 있지가 않아. 그쵸?
비과세 항목이 없으니까 과세로 두면 돼요. 과세. 자, 그 다음 보육수당. 만 5세 이하 자녀가 3명 있다. 자녀 1인당 뭐 10만원 이렇게. 그러면 6세 이하면 비과세죠. 5세니까, 그죠? 비과세 맞아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프로그램을 볼게요. 자, 아까 식대는 뭐였어요? 식대는 과세였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여기가 비과세라고 써있는데 이게 과세로 바뀌진 않아요, 여기가. 그래서 비과세 식대를 사용 여부에서 불어 놓는 거야. 아, 이 메뉴는 안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비어있는 데다가, 자, 과세 식대를 추가하면 되겠죠. 과세 선택하고, 식대 쓸게요. 식대. 이렇게. 자, 쭉 엔터 치면 되겠죠. 밑으로 내려도 돼요. 뭐, 과세는 뭐, 특별히 뭘 따로 해줄 필요 없어요. 밑으로 내리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은 여기 수당공제는 메뉴에서 무조건 비과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메뉴에서 여기를 뭐, 과세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항상 뭐다? 비과세로 놓으면 된다. 얘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사원 등록에, 그쵸? 사원 등록에, 거기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를 놔도 만약에 사무직이면 과세로 바뀌고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 공제라는 메뉴에서는 야간 근로수당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비과세로 놓는다. 일단은 그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없는 거 넣어주면 되겠죠. 자, 자격수당이라는 게 그죠? 자격수당 아까 과세를 했죠? 과세 선택하시고 자격수당 이렇게 쓸게요. 자,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에 보육수당 아까 비과세 했죠? 2번 비과세 보육수당 이렇게 놓으시고 자 비과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유형의 F2를 눌러서 코드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육 이렇게 쓰세요. 그럼 보육수당 있죠? 이렇게 해당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확인을 눌러볼까요? 맨 밑에 확인을 누를게요. 확인 누르시면 이런 창이 떠요. 자, 몇 월 달 월급이에요? 귀속은 11월 귀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 보시면 그죠? 지급은 언제? 12월 5일 12월 연도죠. 2025년 잠깐만요. 2025년 자, 오타가 나. 2025년 12월 5일 이렇게 날짜 다시 볼까요? 여기 있죠, 여기. 자, 귀속은 11월이고 지급은 2025년 12월 5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사원 누구예요? 사원 잘 클릭해야 되겠죠? 반윤상이야, 반윤상. 그러면 책 보시면 기본급 있고 상여금 있고 그렇죠? 야간인데 이게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죠? 순서를 맞추는 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들어갈게요. 수당공제 들어가서 지금 보시면 메뉴가 자, 야간 근로수당이 그쵸? 맨 위로 올라가야 돼요. 상여금 아래. 자, 여기 자, 야간 근로수당 클릭하고 여기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거 이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는 걸 이렇게 누르시면 올라가는 게 보여요. 올라가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상여금 밑에 야간 근로수당이 있는 거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식대가 있어야 되겠죠. 식대 있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뭐 됐네요. 맨 끝에가 보육수당. 다시 확인 누를게요. 확인. 여기 확인. 자, 그러면 순서가 맞나요? 안 맞나요? 맞죠? 기본급, 상여금, 야간 근로수당, 자가운전, 자격증 수당. 잠깐만. 식대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요 사이로 가야 되네. 다시. 자, 식대를 요 사이로 올리면 되겠죠? 자, 다시 수당 공제 들어가서 여기 식대 그쵸? 얘를 올려야 돼. 쭉 올릴게요. 됐죠? 여기. 자, 다시 확인. 그러면 식대가 안 올라갔어.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 의류 가야 되는데 다시 왜 그럴까?
과세 10대를 올려야 되는데 다른 걸 보고 있었네. 그죠? 과세 10대 여기 있죠? 얘를 이렇게 한 칸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과세 10대가 여기로 올라가야 돼요. 다시 확인. 자, 그러면 순서가 일단 맞죠. 그래서 입력을 하면 돼요. 책 보시면서 반윤상이고, 그죠? 이름 잘 확인하고, 그죠? 기본급 250 해주고, 그 다음에 상여금 30만원, 그 다음에 야간 70만원. 그렇죠? 이렇게. 자, 지금 야간 근로수당 70만원 넣었지만, 그쵸? 비과세 잡히는 게 없죠. 그죠? 과세로 넘어간 거야, 이렇게. 그쵸? 얘는 사무직 직원이기 때문에 야간 근로수당 우리 수당공제에서 분명 비과세로 놨지만 비과세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힌다. 얘는 야간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수당공제에서는 무조건 비과세로 넣는다. 이게 핵심이죠. 자, 식대가 20만원. 그쵸? 식대도 과세였어요. 그죠? 과세이기 때문에 비과세로 찍히는 게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 비과세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 얘는 과세였어요. 그래서 과세로 올라간 거고. 네, 보육수당. 보육수당 30만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오른쪽에 국민연금 보고 쓰시면 돼요. 112500. 그 다음에 건강 88620. 장기 11470. 고용 31600. 소득세 21,000원. 지방소득세 2,100원. 자, 그러면 입력이 다 끝났죠. 자, ESC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그쵸? 수당 공제할 때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야 된다. 한번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비과세는 자가운전 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직무발명보상금,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 벽지수당, 생산지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이 대표적인 비과세예요. 그런데 요건이 있죠, 요건. 자, 자가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되려면 본인 명의 차면서, 그죠? 업무에 활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식대 같은 경우는 식사를 제공하면 과세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육수당은 뭐다? 6세 이하 자녀만 비과세예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그렇죠?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줬을 때 비과세. 그 다음에 생산지 근로자, 그죠? 생산지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은 이게 중요한 게 직정연도 총급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돼요. 그쵸? 요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22회를 한번 설치할게요. 122회. 아까 거는 창 닫고. 자, 122회 들어갈게요. 122회. 자, 2교시. 자, 텍스. 예스. 자, 수험번호 이거 보고 쓰시면 되겠죠? 1, 2, 1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에 2. 성함 쓰시고. 설치. 자, A형의 체크.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3396이에요. 3396. 3396. 이렇게. 로그인. 자, 일단은 프로그램 원천징수 클릭해 놓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생산지 근로자인 김재열의 3월분 급여 자료이다. 아래 자를 이용하여 3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생산지 근로자 같은 경우는
자, 중요해요. 그래서 쭉 한번 쭉 봤을 때 생산지 근로과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주로 나와요. 이런 거. 이 뒤에 부분. 요거. 없으면 상관없는데 있으면 이거를 꼭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전년도 총급여가 3,900만 원이래요. 뭐에서 배웠어요? 여기 보시면 자, 생산지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그쵸? 직전 연도 총급여가 얼마? 3,700만 원 이하만 비과세요. 근데 자, 이분은 그쵸? 전년도 총급여가 3,900이에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바꿔야 되냐면 사원 등록에서 어디 가서 해준다? 사원 등록부터. 그래서 사원 등록부터 들어갈게요. 여기 사원 등록 클릭하고 자, 사원 이름이 누구냐면 김재열이에요. 김재열 클릭하고 여기 보세요. 생산직 여부. 생산직은 맞잖아요. 그죠? 맞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연장 근로 비과세 여부예요. 야간 근로수당이 이게 연장 근로 비과세가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안 돼요. 부로 넣어야 돼. 왜냐면 전년도 총급여가 얼마기 때문에 3,900이기 때문에 3,900 이렇게. 전년도 총급여가 3,700만 원 이하만 그쵸?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는데 지금 3,900만 원이기 때문에 연장 근로 비과세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어디서 해줘야 된다? 사원 등록에서. 그래서 야간 근로수당은 사원 등록과 연결이 되어 있다. 자, 빠져나갈게요. ESC 빠져나가고 자, 아까처럼 저는 요거를 할 거예요. 그죠? 기본급, 상여금, 식대, 자가운전, 야간, 보육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급여 합계고. 자, 비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겠죠. 식대. 당 회사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비과세죠. 그래서 비과세. 그 다음에 보육수당. 김재열 사원은 만 8세 자녀가 있대요. 그쵸?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에요. 그러니까 6세가 넘으면 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과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인데 배우자 명의래요. 배우자 명의. 그러면 과세죠. 본인 명의 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돼. 그쵸? 뒤에는 맞지만 앞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세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 세 가지 요건은 뭐다? 본인 명의, 그 다음에 업무에 활용하고 따로 경비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본인 명의가 아니야. 그쵸? 배우자 명의니까 뭐가 된다? 과세가 된다. 그러면 되겠어.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로 놔야 돼요. 과세.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뭐예요? 그쵸? 전년도 총급여가 3,900만 원이니까 얘도 과세겠죠. 과세. 그렇지만 요건 어디에서 해줬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죠? 사원 등록에서 했어요. 사원 등록에서. 자, 그러면 프로그램 열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 클릭. 자, 여기에서 바로 수당공제를 누르는 거야. 수당공제 눌러서 맞춰줘야 되겠죠. 자, 책 보면서 일단은 기본급 있죠. 그죠? 기본급 있어요. 사용할 거야. 그 다음에 상여도 있죠? 그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직책 없으니까 부로 놓으면 되고 월차도 없어요. 그럼 부로 놓을 거야. 이렇게. 자, 식대 그죠? 비과세 식대 맞죠?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쵸? 얘를 부로 놓고 사용 안 할 거야. 자가운전 보조금 사용 여부 부로 놓고 맨 끝에다가 추가하면 돼요. 자, 과세 선택하고 자가운전 보조금 해주고 밑으로 바로 내리세요. 과세는 뭐 옆에 쓸 거 없어. 자, 그 다음에 그쵸?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메뉴에서는 수당공제 메뉴에서는 비과세로 놓으면 돼요. 이해가셨죠? 여기를 바꿀 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 놓으면 되겠죠. 보육수당. 여기 맨 밑에다가 보육수당 우리 뭐였어요? 과세였어요. 과세하고 보육수당 이렇게 과세니까 밑으로 내리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쵸? 순서를 일단은 확인 눌러볼까요?
확인. 자, 몇 월 급여예요? 3월 급여. 지급도 3월. 자, 3월 비속 3월 31일. 이렇게. 김재열. 자, 한번 순서 볼까요? 기본급 있고, 그쵸? 상여금 있고, 식대예 하고, 자, 자가운전이, 그죠? 야간보다 올라가야 되겠네. 이 두 개만 순서 바꾸면 되겠죠? 자가운전을 야간 위로 넣을게요. 그러면 수당공제 다시 들어가서, 그쵸? 자, 이 자가운전 보조금을, 그쵸? 요 맨 끝에 있는, 잠깐만. 과세인데, 그죠? 아니구나. 맨 밑에 있죠? 자, 요거 쭉 내렸어야 돼요. 쭉 내리면 요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야간보다 위에 올리면 되겠죠. 한 칸 올리면 딱 됐죠. 자, 다시 확인. 자, 그러면 순서는 맞나요?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 보육수당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기본급 다시 바꿔서 쓰면 돼요. 150. 자, 상여는 60만원. 자가운전 식대 10만원. 자, 비과세로 들어왔죠? 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그쵸? 과세로 들어간 게 보여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 자, 20만원. 자, 엔터. 자, 야간 근로수당도 수당공제에서 비과세로 놨지만 우리가 사원 등록에서 과세로 놨기 때문에 지금 과세로 들어간 거예요. 과세로. 그쵸? 지금 비과세는 식대 10만원 이거 하나뿐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보육수당 30만원. 이렇게. 얘도 과세로 들어갔어요. 됐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12만 6천원. 건강 98,270. 순서 잘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장기 요양 12,580. 그 다음에 고용 29,600. 그 다음에 소득세 1,230. 이렇게. 자, 그러면 입력이 다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급여제로 입력해서 중요한 건 뭐다? 수당공제를 비과세 과세를 잘 맞춰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갈게요. 그럼 여기 다 됐고 또 다음 거. 자, 120회를 설치할게요. 120회. 120회. 자, 프로그램 창 닫고 새로 설치해야 되니까 창 닫고. 자, 120회 찾았죠? 더블 클릭. 자, 2교시. 자, 텍스. 예스. 자, 수험번호 보고 쓰시면 되겠죠? 1, 2, 1,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끝에 2. 자, 성함 쓰시고. 자, A형의 체크. 자, A형의 체크. 자, 감독관 번호 8024예요. 8024. 로그인. 자, 문제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120회. 퇴사자예요, 퇴사자. 자, 퇴사자도 할 게 많아요. 퇴사자. 자, 퇴사자 이영주씨인데, 그쵸? 자, 퇴사자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회사 등록 들어가서 퇴사 날짜를 써요. 이렇게. 그쵸? 어디에다가? 자, 사원 등록 들어가서죠. 그쵸? 그쵸? 사원 등록 들어가서, 그쵸? 퇴사 날짜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를 입력 들어가서, 그쵸? 수당공제를 마친 다음에, 그쵸? 뭐를 해야 되냐면,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써 있는데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그쵸 마무리를 하면 되는 거죠. 여기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퇴사자만 하는 게 아니라 급여자료 입력이 있으면 웬만하면 거의 해요.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거에서 안 나왔을 뿐 그쵸? 자 그러면 퇴사자니까 뭘 써야 된다? 퇴사 날짜를 써야 된다. 여기 보시면 퇴사 날짜가 있어요. 2025년 그쵸? 2025년 5월 30일 회사 날짜를 먼저 쓴다. 이게 중요하죠.
자, 프로그램 이렇게 원천징수 클릭. 여기에서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 들어가서 자, 사원 이름 누구냐면 이영주 클릭하시고 밑에 보시면 퇴사 날짜 적는 곳이 있죠. 여기 퇴사 날짜 쓰면 되겠죠. 2025년 그쵸? 5월 30 이렇게. 자, 2월 여부는 그냥 지나가면 돼요. 필요 없고. 그러면 퇴사 날짜를 썼죠. 그 다음에 ESC 빠져나갈게요. ESC 누르고 자, 급여자료 입력 클릭. 급여자료 입력 클릭해서 자, 어디로 들어가요? 수당공제. 수당공제 눌러서 요거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식대를 지급하면서 별도의 식사 제공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과세죠. 그쵸? 식사 제공 안 하니까 비과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별도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다. 그쵸? 본인 차를 업무에 활용하고 별도의 여비를 지급받지 않는다니까 비과세. 예, 비과세. 비과세 이렇게. 그쵸? 지금 뭐 몇 개 없으니까 여기 다 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당공제 맞춰줄게요. 기본급 있고 그쵸? 상여금 없으니까 직책 있네요. 직책은 있고 월차 없죠?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맞죠?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맞고 야간근로수당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자, 확인 누를게요. 확인. 밑에 확인. 자, 날짜가 몇 월 귀속이냐면 5월달, 그쵸? 5월달 귀속, 5월 지급이야. 5월 지금은 5월 며칠이에요? 31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기본급부터 써주면 되겠죠. 기본급 420, 직책 50, 식대 2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3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국민연금 21만 8,250, 건강 17만 1,930, 장기 22,260, 고용 43,650 맞네요. 자, 여기서 엔터를 천천히 쳐보세요. 엔터를 천천히 치면 자동으로 이런 게 떠요. 이렇게 중도퇴사 연말정산. 중도퇴사자는 그쵸? 회사를 중도에 퇴사했을 때는 퇴사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해줘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급여 반영을 하면 돼요. 급여 반영. 만약에 이 창이 안 나오면,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이 메뉴에서 이걸 누르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F7 이렇게 되죠. 중도퇴사자 정산. 이렇게 이걸 누르면 아까 그 창이 뜨죠. 이런 창이 뜨면 연말정산을 했다 치고 여기다가 급여 반영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떠요. 이거 뭐다? 환급이 된 거야. 자, 퇴사자 그쵸? 연말정산하고 그쵸? 60만 3,320원을 어떻게 환급을 해준 거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급여자료 입력이 끝난 거다. 자, ESC 빠져나가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를 하라고 돼 있냐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래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그러면 여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가 있어요. 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소득세 부분을 그쵸? 신고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 아까 5월 기속이었죠. 5월 기속. 5월 기속. 5월 지급 쭉 엔터 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동 작성 되는 거예요. 자동 작성 되고,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는데 전월 미환급세액이 써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전월 미환급세액은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뭐 다른 기출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연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다 작성이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게 끝이다. ESC 저장
하고 빠져나오면 끝이죠. 이렇게. 그냥 급여자료 입력이 끝났어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